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한 이후 독일 기국이 붕괴되고 독일 기국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프리드리 에베레트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세워지며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 내각제 국가였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게 보장되었으며 자유, 국민의 인권 등의 개념이 헌법에 거의 처음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만 국가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강했으며 그곳에 사는 국민들조차도 이는 특히 민족주의 성향이었던 대다수의 독일인들에게 민주정을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민주정으로서의 체제 전환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결과이자 패전의 치욕이라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독일인들은 프로이센 왕국이나 독일 대국 같은 군주정을 회귀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았죠.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도 독일 제국 체제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고 그들은 단데 엄청나게 퍼졌던 음모론이었던 배후 중상설에 의해 독일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전과 독일 제국의 해체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바이마르 공화국을 민주적으로 재편한 정치인들도 매국노라며 비판받았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독일 역사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한기점이 명했던 시기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낮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쟁 패전의 책임은 자연스레 다음에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이 져야 했고 독일 기국의 탄생을 알렸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참한 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반드시 징병제를 금지하는 조항과 20년 내에 많은 배상금을 갚고 최신 무기 포기, 식민지 모두 포기 등의 가혹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후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파트너였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징벌적이었고 독일의 회복을 막기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징벌적인 내용은 오히려 독일의 분노를 일으켜 이들의 회복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죠. 헨리 키신저는 전성기이던 닉슨 시절 지나치게 국위를 쫓았던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까지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과 긍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입체적인 인물이지만 저 역시 키신저가 조약을 놓고 했던 저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말이죠. 독일은 엄청난 화폐가치 하락에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의 파트너이던 부통령 도스의 도스안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영국이라는 당대 최강의 강대국을 따라잡았으며 성장하고 있었고 쿨리지 대통령의 안정적인 시장 정책 하에 끝없이 발전하며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의 광란 시대를 잘 이끌고 조용히 퇴임하며 같은 공화당에도 후보에게 자리를 이어줍니다. 그러나 후보 시기 그 유명한 대공황이 터져버리죠. 당시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던 미국 내에서도 후보는 엄청난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별로 없을 정도였죠. 그러니 이제 막 활기가 좀 불어넣어지던 독일은 오죽했을까요?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심해졌고 게르만 계열 독일인 대다수는 소수 계열이든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마침내 등장한 인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역사상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던 독일의 지도자였던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듣기도 여러가지로 평가가 갈리는 인물인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